60대 99%는 이 8가지 때문에 땅을 치고 죽도록 후회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 60대. 여생 어떻게? 여상. 법륜스님 춤추는 게 놀이일까 노동일까? 페이스북으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 보내기, URL 복사로 기사 보내기, 바로가기, 이메일으로 기사 보내기, 기사 저장. 강연을 마친 뒤 평소처럼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한 분이 일어나 평생 일만 하다가 60대가 됐는데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며 질문을 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도금입니다. 3D 업종의 기본이죠. 30대에 시작했는데 지금 60대가 다 되어갑니다. 봄에 꽃이 피는 줄 모르고 가을에 단풍 드는 줄 모르고 겨울에 눈 오는 줄 모르고 일만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일이고 취미도 일일 정도로 살아온 덕분입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저더러 본인의 인생은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당신은 지금 노화가 오고 있는데 왜 준비하지 않느냐? 왜 계속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사느냐? 라고 해요. 저는 나는 아직 진행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에게 24시간이 저에게는 12시간처럼 짧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가끔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내가 일을 놓을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자문해봐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의 혼란스러운 제 삶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청중 웃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몇 시간 일한다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전부 춤을 춘다고 합시다. 무대 아래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3만 원씩 내고 들어와서 춤을 춰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전문으로 춤을 추는 사람은 30만 원씩 받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3만 원 내고 추는 사람을 보고는 논다고 하고 30만 원 받고 춤을 추는 사람을 보고는 일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주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이 목표가 아니라 행위가 목표라는 뜻입니다. 춤을 추는 행위가 목적이지 돈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돈이 들더라도 나는 춤을 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주체가 자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추는 사람은 돈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돈이 주체이고 행위가 객체예요. 이게 바로 남의 일을 하는 거죠. 춤추는 시간을 1시간으로 합의해 두었는데 1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진행자가 30분 연장 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은 30분 더 늘어났다고 좋아합니다. 반면에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일을 더 시킨다며 시위를 합니다. 청중 웃음. 그렇다면 춤추는 게 놀이일까요? 춤추는 게 노동일까요? 춤을 추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면 놀이가 되고 내가 행위의 객체가 되면 노동이 될 뿐이에요. 이 원리만 잘 알면 노동과 놀이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따로 놀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풀려면 놀아야 하는 식으로 노동과 놀이가 구분돼 있어요. 평생 일만 하다 60대. 여생 어떻게? 나중. 페이스북으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 보내기, URL 복사로 기사 보내기, 바로가기, 이메일으로 기사 보내기, 기사 저장.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의사 같은 직업이에요. 학문외과 의사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학문만 쳐다봐야 해요. 청중 웃음 이비인후과 의사는 매일 남의 목구멍, 콧구멍, 귓구멍만 종일 쳐다봐야 해요. 청중 웃음.
정신과 의사는 매일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게 일이에요. 청중 웃음 이렇다 보니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할까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사거나 큰 집을 사거나 좋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래야 하루 종일 하는 이 힘든 일에 정당성이 주어지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낭비가 심한 이유도 그래서예요. 안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너잖아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간을 얼마로 정해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4시간 하셔야 해요. 청중 웃음 자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똥 누면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놀이가 돼야 해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따로 놀이가 필요 없어요.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8시간 일하면 4시간은 스트레스를 푸는 놀이를 따로 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24시간 놀고 있잖아요. 청중 웃음. 사람들이 저더러 스님은 출가해가지고 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무리하게 과로하시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늘 놀아요. 청중 웃음.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한다면 이건 일이에요, 놀이에요? 일이요. 청중 웃음. 그런데 제가 강의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일하기 싫거든요. 놀고 싶죠. 청중 웃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돈을 안 받으면 가고 안 가고를 내가 결정해요. 누가 부른다 해도 갈 건지 말 건지는 내가 결정하고 또 거기 가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강의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강사료를 받는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죠. 여기는 300만 원 준다 하고 저기는 500만 원 준다 하고 저기는 1천만 원 준다 하면 조금 고민이 생기겠죠. 청중 웃음. 두 강연 시간이 겹치면 이거 취소하고 저걸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료를 일절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유롭고 가볍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팔러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렵게 기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청중 박수. 요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물류 비용이 많이 올랐죠. 여기서 미국에 수출하려면 2개월 걸리던 게 지금은 8개월, 1년씩 걸려요. 노동자는 안 구해지고요. 그런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말로라도 힘을 좀 보태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일을 놀이 삼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놀이 삼아 하잖아요. 이게 일과 놀이의 통일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을 놀이화시켜야 합니다. 그걸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월급이 많네 적네, 시간이 기네 짧네 하는 것은 남의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60대. 여생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 보내기, URL 복사로 기사 보내기, 바로가기, 이메일로 기사 보내기, 기사 저장. 결국 기본적으로 남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수월하게 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을까 궁리하게 돼요. 반면에 고용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줄까 궁리하죠. 청중 웃음. 그래서 양쪽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이해해요. 그런데 기업가의 입장에서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노동 인력이 안정돼야 해요. 안정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직원들이 월급을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받는데 일은 수월하다면 노동자가 이 기업에 오래 있겠죠. 반대로 노동자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활이 안정되려면 기업가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것이 기업에 조금이라도 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손해가 되는데 왜 데리고 있겠어요? 그러니 양쪽 모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한다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100원을 벌면 50원만 가져가고 1000원을 벌면 500원만 가져가겠다고 할 때 노사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자기만 생각하면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어떻다고 제가 굳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내치지 말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예요. 그 요구가 이해는 되지만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있지만 터무니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이를 놀이 삼아 보세요. 기업주가 노동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늘 놀이 삼아 시간 정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런데 밥도 안 먹고 일하면 바보예요. 다 밥 먹으려고 하는 일인데요. 잠도 안 자고 일하면 그것도 바보예요. 몸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일에 다 끼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틈새를 노려보세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안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이 조금 덜 되기 때문이에요. 스님 웃음. 그런데 그런 일을 찾아서 잘하시면 나중에 다 이익이 됩니다. 너무 지금 당장 돈 되는 일, 주식 사고 아파트 사서 돈 버는 일은 누구나 다 하려고 해요. 그런 방법은 쉽다면 쉬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 재미 삼아 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려면 뭐 꼭 큰 돈을 벌어서 나중에 다 보시해야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의미를 갖도록 해보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하려 드는 일이 있다면 그런 걸 개발해서 내는 것이 혁신이지 꼭 첨단 기술이 혁신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제 삶 역시 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웃음. 오늘날의 부부 갈등이나 심리적인 불안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해결이 잘 안 돼요. 정신질환을 겪는 젊은이들이 거의 20% 이상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각 지역에 보건소를 배치하고 학교마다 영양사를 배정하듯이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학교마다 동마다 배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애 낳아라. 이러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그 부담이 더 이상 부모에게만 지워지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계속해야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쪽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전통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걸 한번 고수해보는 자세를 가져보든지요. 너무 돈에만 매달리니까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은 벌되 세상에 좀 유용한 일을 한다는 관점으로 살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중 박수.